자, 오늘 주제는 아이유 꽃갈피 셋 앨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3위 꽤 전부터 지금 계속 부르짖었거든요. 아이유 꽃갈피 셋이 나온다. 그렇죠. 원래는 저희가 전체 디스코그래피를 한번 훑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훑어보기 형식으로 가는 것 같다. 깊이가 얕게 훑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무게감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꽃갈피 셋 앨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이전에 저희 한로로 영상이나 유다빈 밴드 영상 같은 것들 보면은 분야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총 5개 분야로 나눠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 편곡, 가창과 연주, 그리고 믹싱, 마지막으로 마케팅, 이렇게 해서 5개 분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짧게 아이유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각자가 어떤 단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이유는 성역이다. 근데 이게 성역이라는 게 건드리면 속된 말로 이제 지읒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깔 게 없고 너무 완벽한 거지. 이 아티스트의 결과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성역이다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써왔었는데, 미리 얘기를 좀 하자면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제 작업물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그 1회 말에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성역이라는 표현까지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정말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솔로 여가수로서 활동하면서 이토록 거대한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 있었는가, 저는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진짜 대단히 아이코닉하고 유니크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번 꽃갈피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는데 그냥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약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유라는 아티스트 되게 존경한 아티스트거든요. 성역이라는 표현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뭔가 동경하고 존경한 아티스트라는 점. 저는 하나밖에 생각 안 납니다. 국힙 원탑이다. 그 밈이 되게 많이 돌았었죠. 국힙 원탑으로서의 아이유의 모습을 또 제가 좋아하다 보니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포스트 말론이 인스타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잘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두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이 꼭지에서 풀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리메이크 앨범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명곡의 리메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해야 본전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작 자체로서 굉장한 도전이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이유라면은 원곡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호호. 근데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거를 3개째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뚝심이 대단하다. 도전을 계속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그치. 기획 얘기할 만한 거리 중에 곡 선정에 대한 얘기를 나는 좀 하고 싶은데, 재밌는 게 일단 꽃갈피가 이제 3번째잖아 이번에 나온 게. 1, 2와 이제 3의 가장 큰 차이는 곡들이 나온 연도. 내가 알기로는 꽃갈피 1과 2의 모든 곡들이 2000년대 이전 곡으로 알고 있어. 8090. 근데 꽃갈피 셋에 나오는 곡들은 이제 후반부 트랙인 미인과 네모의 꿈을 제외하면 다 2000년도에 나온 곡이다. 그래서 조금은 이번엔 다른 결로 가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의 옛날 이야기라든지 가을 아침이라든지 오래된 노래를 아이유가 불렀을 때 좋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었거든. 이번에는 비교적 최신 곡들이잖아. 맞아. 이런 것들까지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도 예전 곡들을 부르는 게 더 어울리긴 했다. 곡 선정 자체에 있어서는 꽃갈피 1과 2의 곡들이 조금 더 난 좋긴 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다. 저 아쉬움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네버엔딩 스토리였거든. 단순히 곡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나는 이게 시대를 조금 탄다고 생각해. 90년대, 80년대 이럴 때 나왔던 노래들은 음질로만 따지면 지금 와서 듣기엔 좀 아쉬운 경우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와서 듣기에도 음질이라든가 녹음 상태 같은 것들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잖아. 비교적 최신 음원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충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곡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퀘스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그만큼 지나버렸으니까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쯤은 2000년도 노래를 꺼내들어도 되겠다 생각했을지도. 그랬을 수도 있지. 마치 응답하라가 2002 내라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에서 2000년대 노래들도 좀 꺼내들어보지 않았을까. 이제 동의하는 게 확실히 이전 곡들만큼의 파괴력은 없었던 것 같다. 선곡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한국 음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년대까지는 음향적으로도 확실히 좀 아쉬움이 느껴지고 기술
기술적인 부분에서 편곡적인 부분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의 편곡들이었잖아. 맞아. 근데 2000년대부터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지. 지금 나오는 곡들이랑.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려운 퀘스트이지 않았을까. 2000년대 곡을 리메이크했을 때는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나는 어쨌든 리메이크라는 게 반드시 완전히 색다른 방식으로 풀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곡이 남든가 가수가 남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편곡이 개쩐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장르로 바꿨다든지 이런 것들은 곡이 남는 거고, 담백한 편곡을 가져가면서 가수가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 앨범에서는 곡은 모르겠고 가수가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구심은 든다. 오, 나는 가수는 남았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좀 더 가까운 스탠스긴 하거든. 가수가 안 남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원곡의 가수가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런 느낌을 받은 트랙이 좀 있었고, 또 애초에 너무 명곡들을 골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도 했었어. 만약에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면은 차라리 조금 더 필드를 다르게 가져갔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미인 같은 트랙은 아예 그냥 기획 자체가 원곡이랑 전혀 다르게 가버리는 컨셉을 잡았잖아. 원곡 미인이랑 전혀 다른 곡이 돼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재해석이 되어서 두 개를 비교할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지. 신중현 선생님이 노래를 잘 불렀냐, 아이유가 노래를 잘 불렀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기획 자체가 원곡을 그대로 담백하게 가져가는 선택을 한 트랙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아이유가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트랙도 있고 못한 트랙도 있다. 약간 인트로 같은 느낌이 드네, 기획이. 두 번째는 편곡 방향이나 악기들의 배치라든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기획 의도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악기 구성들이 있잖아. 악기가 많잖아. 기타 위주의 곡들을 피아노 위주의 곡으로 바꾸는 느낌이 좀 들더라. 피아노나 스트링, 신스 위주의 곡으로 사운드가 이동하는 느낌? 밴드 사운드 곡들이 발라드라든지 재즈라든지 이런 뉘앙스들을 한 스푼씩 넣어가지고 살짝씩 건드려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편곡진의 어떤 성향도 좀 한몫을 했을 것 같아.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이진아, 서동환, 구름, 뭐 수민슬롬, 바밍타이거, 제위 이런데, 이 중에서 뭐 이진아, 서동환, 구름, 수민슬롬 확실하게 건반 위주의 작곡가들이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통통 튄다, 특색이 있다라고 느꼈던 곡들이 약간씩 다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치. 뭔가 아련아련한 듯 하면서 나쁘게 말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 같은 기분으로 곡들이 바뀌어. 근데 그게 나쁘지 않게 들리는 곡들도 있고, 이전의 곡들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하는 곡들도 있고, 예를 들면 꽃갈피 둘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편곡이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그 나름의 매력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편곡이 내 취향을 봤을 때 좋은 곡이 있고 좀 아쉬운 곡이 있다. 그 편차가 좀 심하다. 좋았던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미인. 나는 편곡적으로는 미인이 제일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처음에 그냥 노래만 들었을 때는 약간 뇌절 편곡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 생각이 이제 확 바뀐 케이스인데, 미인이라는 단어의 성별의 속성이 원래는 있잖아. 그렇죠. 근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거지. 그걸 의도한 거고, 성별을 머릿속에서 지우니까 원곡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음악적 속성에 대한 편견도 같이 사라졌어. 그 상태에서 다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편곡이 너무 예술인 거야. 그래서 일단 난 미인이 일단 베스트였고, 반대로 이제 제일 아쉬웠던 걸 고르자면 아무래도 네버엔딩 스토리가 제일 아쉬웠다. 그치. 어쨌든 간에 이제 원곡과는 해석적인 부분에서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해. 근데 이제 다르게 풀어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원곡이랑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 확실히 원곡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쉽다. 러브 윈졸 같은 곡이 생각나는, 아, 너무 생각나. 아이유식 발라드 대곡 느낌 있잖아. 개인적으로 나는 이 곡의 힘은 80%가 멜로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 그 멜로디에 가장 어울리는 편곡을 김태원이 한 거고, 가장 어울리는 보컬을 이승철을 선택을 해서 부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멜로디를 기준으로는 김태원의 편곡과 이승철의 목소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다. 완전히 동의하는 내용이고, 편곡에서 일렉 기타가 빠져버리고 그 자리를 스트링이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곡이 더 좋게 들리더라고. 중간에 기타 솔로 나오는 거 있잖아.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게 이제 스트링으로 대체가 되니까 원곡의 그 찌르는 듯한 톤이 없어져서 파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무게중심이 좀 아래로 이동한 느낌이 들더라고. 스트링도 들어보면 앙상블이 좀 무거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후반 작업에서 했든 아니면 실제로 긁을 때 스트링 편성을 그렇게 했든 간에 비올라랑 첼로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비올라랑 첼로 비중이 높아지는 게 뭔가 러브
트윈 소울이랑 더 비슷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요소인 것 같아. 더 웅장하게 느껴지고 공간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방금 삼이 얘기한 것처럼 그 찌르는 듯한 사운드하고 대비됐을 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 비유를 좀 해보자면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네버엔딩 스토리의 멜로디를 딱 주는 거야. 가장 어울리는 편곡을 해보시오. 시험 과제가 주어졌어. 그러면 김태원이 한 편곡은 예를 들어서 A+인 거지. 아이유 버전의 편곡은 약간 B 정도? 김태원은 이제 교수님인 거고. 그치, 교수님이지. 나라면 그냥 백지내고 나갈 거고. 내내 특히 후렴에서 메탈 톤의 코드 백킹이 일렉 코드 백킹이 없는 게 뭔가 심심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노래에 대해서 편곡도 준비 많이 해오긴 했는데 결국은 네버엔딩 스토리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타이틀곡이고 또 너무나 이제 아이코닉한 노래이기 때문에. 재밌었던 거는 편곡진이 엄청 쟁쟁하잖아. 우리가 얘기했듯이 곡들이 편곡진의 어떤 색깔이 엄청 잘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맞아. 오 하고 편곡진 보면 오. 그치.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마침 다룬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빨간 운동화 편곡 되게 좋았거든. 이게 원곡보다 조금 더 편곡적으로만 봤을 땐 더 좋았어. 완전 원곡은 적나라한 사운드의 락음악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데 얘는 이제 이진아의 색깔이 완전 드러나는 피아노와 스트링 기반의 재즈한 쪽으로 편곡을 했잖아. 굉장히 그럴싸하더라고. 뒤에 나오는 아마 이진아가 연주했겠지? 피아노 솔로. 아 너무 좋더라. 저는 10월 4일 편곡도 좋았거든요. 사실 둘의 또 성역일 수 있기 때문에 원곡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솔직히 좀 불호였어요. 저한테 믹싱이 뭐가 이상하던데 그냥 그런 느낌으로 듣는 곡인가? 일단은 나는 서태지의 광팬이다. 편향적일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원곡을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원곡의 포인트라고 할 만한 부분을 일부러 안 살린 느낌. 피했어? 첫 번째로는 원곡에서는 뭐가 메인 멜로디인지 모르겠는 되게 풍성한 화음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구름이 편곡한 곡은 일반적인 코러스처럼 이렇게 풀어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멜로디가 단조롭잖아. 후렴이 특히나. 원곡에선 이런 단조로움을 편곡으로 리드미컬하게 살린 부분이 있어. 기타 스트로크나 아니면 더블링 같은 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2절 후렴 들어갈 때 드럼이 페이드인으로 나와. 원곡에서. 그게 또 리드미컬함을 살려줬거든.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도 안 살렸어. 여러 악기가 들어가긴 했어. 신스들이. 근데 이게 노트들이 리드미컬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처지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어쨌든 간에 원곡이 디폴트니까 비교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비교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많았던 것 같아. B라고 약간 반대 스탠스인데 나는 원곡보다 이 리메이크 버전의 편곡이 더 좋았거든. 이게 어쩌면 나도 구름빠기 때문에 편향적일 수 있긴 한데 원곡이랑 1대1로 이 노래를 비교했을 때 많이 바뀌었잖아.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뜯어보지 않고 들으면은 뭐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자연스럽게 들렸고 이 편곡이 원곡을 의식해가지고 많이 바꿨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유라는 가창자한테 최적화를 해가지고 그 악기들을 말아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서포트를 굉장히 성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이 아이유라는 보컬이 반주 위에서 잘 뛰어놀 수 있게 판을 잘 깔아줬다. 또 이제 구름의 킹메이커적인 성향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편곡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들었어. 오히려 제일 좋은 수준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둘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내 감상을 약간 반추해보면서 사실은 아이유 이번 꽃갈피 셋 리메이크 앨범 퀄리티가 상당한 거 아닐까? 예를 들면 나는 10월 4일이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1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원곡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1처럼 반응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네버엔딩 스토리죠? 그치. 근데 모르고 백지 상태에서 곡을 들으니까 편곡이나 이런 게 좋아. 그래서 더 비교적 별로여 보이는 걸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실히 원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의 정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 아이유 앨범 포인트 자체가 재해석이기 때문에 원곡을 더 좋아할수록 아쉬움이 클 수 있다. 이 앨범 소개에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더라고. 그런 점에서 라이트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이유랑 잘 어울리게 만들어놨으니까 되게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 세 번째는 이제 가창과 연주, 리메이크된 음원들에 아이유가 잘 어울리게 불렀는가 혹은 악기들의 연주가 이제 또 얼마나 좋았는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창은 100점이다. 가창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일단 없었어. 곡 해석력에 있어서는 본인이 프로듀스를 하기도 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거를 편곡 안에서 보여줬다. 근데 이제 편곡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점수가 한계점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네버엔딩 스토리 레코딩 비하인드 영상이 있거든. 봤습니다. 그 성조라 그러나요? 성조가 아니고 곡의 키를 정할 때
고심해서 정하더라고. A 키로 할지 그것보다 한 키 높은 B 플랫 키로 할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것들이 고민하는 방향에 있어서 신선했다라고 좀 느꼈던 게 키가 주는 그 무드가 있거든 확실히. 그 키를 했을 때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다르게 소화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느꼈던 거는 예를 들어서 A 키보다는 B 플랫 키가 조금 더 동화스럽다고 느꼈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꽤나 디테일하게 가창에서 비롯되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건 되게 좀 재밌었다. 확실히 1위 말한 게 맞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국힙 원탑 시절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네버엔딩 스토리의 가창은 기호에 맞지 않았다. 그 꾹꾹 눌러담는 가창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이유가 불렀던 곡들 중에서는. 맞아. 근데 그 방식 자체가 아이유라는 보컬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톤에 어울리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 다만 또 이제 이런 의문을 들면서도 아이유 정도 되는 가수가 요 정도 곡을 이렇게 불렀을 땐 사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이유가 있겠거니 아무래도 엄청난 명곡이니까 담백한 마음을 담아서 불렀겠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나도 뭐 진심을 담아서 불렀다 이런 거에는 전혀 뭐 이의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이제 나는 빨간 운동화,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고 라스트 씬 이렇게 3개 트랙은 들으면서 계속 원곡자가 생각나더라고. 특히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레코딩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서 원곡자한테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 머릿속으로 이제 누구나 다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승철의 그 보컬을. 그렇겠죠. 내 보컬이 유의미하게 지금 불러지고 있나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나는 지울 수가 없었고. 아 그런 거 있었잖아. 어느 영화와 이 부분에서 어느 영 이렇게 부를지 이거를 꺾을지 그거를 이제 그 원곡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 네버엔딩 스토리는 진짜 가창이 위대하잖아. 정말 역사에 남을 가창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뒤에 보면 보기 드물게 이승철 아저씨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발성을 막 해가지고 쫙 뻗는 그런 느낌을 보여준단 말이지. 그 뒤를 이제 김태원의 디스토션 걸린 기타가 쫙 받쳐주는 게 있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불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유의 보컬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있었어. 빨간 운동화랑 라스트 씬 같은 것도 박혜경이나 조원선이 너무나 아이코닉한 보컬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지원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나는 빨간 운동화는 그래도 듣기 좋게 잘 불렀다고 생각했어. 제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방금 얘기한 3 노래 중에서는. 이 편곡에 너무 잘 어울리니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색에 가장 어울리는 곡이었어. 그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곡들 10월 4일은 메인롤을 맡는 가수가 요 정도로 코러스 플레이를 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코러스를 잘 부르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맞아. 음감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 음감도 좋아야 되지, 스탠다드하게 뱉어야 되지, 성부 바뀌어가면서 쌓아야 되지. 디렉팅의 방향성에 따라서 취향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가창에 한해서 진짜 잘하는구만. 이런 걸 좀 느낀 게 있고 조금 불호였던 게 라스트 씬이거든. 톤이 약간 공허하게 들어오는 건 좋은데 첫음을 끌듯이 이렇게 밀리면서 부르는 뉘앙스가 그게 조금 악기들 대비해서 눌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컬이 좀 둔하게 느껴지는 기분. 근데 그 뒤에 악기들은 리드미컬하잖아요. 그래서 보컬 혼자 뒤처지는 기분이 살짝 들더라고. 좀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원슈타임 피처링은 없는 게 나았을 것 같아. 뭔가 안 맞아 느낌이. 그리고 이 튠 보정한 게 좀 티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좀 없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편곡이랑 이어서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라스트 씬의 멜로디를 생각했을 때 아이유 버전이 더 원곡 같아. 편곡의 방향이 멜로디랑 어울리게 정석적으로 편곡한 거는 오히려 아이유 쪽이다. 나는 근데 그래서 롤러코스터 원곡 버전이 더 신선해. 드럼 라인이 약간 디스코풍이잖아. 투포의 악센트를 주는 그게 너무 예술이야. 그 옛날 시부야 K 느낌도 나고 그래서 오히려 정석적으로 편곡한 게 아이유 쪽인 것 같고 그래서 더 롤러코스터 원곡 버전이 더 신선한 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다. 수민슬롬이 거의 뭐 이제 기계처럼 편곡을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못했다는 건 아니고. 아 그럼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재해석에 가까운 건 오히려 원곡 쪽이 아닌가. 나는 미인은 일단 완전 재해석이니까 둘째치고 원곡이랑 비슷하게 간 노래가 10월 4일이랑 네모의 꿈이라고 생각하거든. 2개는 되게 좋았어. 원곡 보컬의 가창의 아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정석적인 보컬을 보여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연주 쪽에서도 얘기 꼭 해야 되는 게 있네. 네모의 꿈. 아 그렇지. 곡 속에 보면은 악기의 질감을 다 네모네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거든.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스퀘어 신스라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파형이 실제로 네모납니다. 맞습니다. 네모난 파형을 스퀘어 신스라고 하는데 그 스퀘어 신스 위주로 재해석을 했더라고. 그런 부분을 되게 재밌게 들어가지고 네모의 꿈이니까 연주 쪽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좋게 봤던 지점이 있었다. 디테일을 잘 살렸다고 생각했었어. 자, 이번 꼭지는
이제 믹싱과 마스터링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둘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봤었잖아요. 맞아. 네버엔딩 스토리가 특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터집니다. 클라이맥스 파트라고 할까요? 코러스 파트 들어갈 때. 2절 코러스 들어갈 때. 코러스가 들어가기만 하면 터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하고 3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못 느꼈어? 못 느꼈대요. 뭘로 듣냐? 둘 다 유튜브 뮤직으로 듣는다. 유튜브 뮤직으로 들어봐도 스포티파이로 들어봐도 터지더라고요. 근데 애플 뮤직으로 들으면 좀 덜 터져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믹싱에 문제가 있나라고 사실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스트리밍 사이트에 음질이 받쳐주질 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2분 30초였나? 들어보면은 그 약간 울어요. 꿍웅웅웅 이렇게 웁니다. 그 악기들이 마스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울게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기획사가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도 업무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어쨌든 간에 청자가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 나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YG에서 낸 음원들이 바이브에서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고주파가 계속 나오는 노래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그 로제의 언더그라운드라는 노래가 있거든. 바이브에서 딱 재생을 하는데 인트로 들어가기도 전에 고주파가 시작을 해. 그러고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고주파가 나와. 초고 음역대의 고주파가. 근데 이게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른 플랫폼에서는 안 그러더라고. 기술적인 문제인 거잖아, 플랫폼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레인지도 좀 크거든요. 엄청 크지.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링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나 손실 음원으로만 지원하는 플랫폼에서는 실제로는 전혀 깨지지 않았지만 뭉개지는 듯한 기분이 들게끔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나 저 얘기 듣고서 플렉 파일을 구해가지고 들어봤거든. 근데 똑같더라. 이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서 다시 열심히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 맞잖아 이러면서 아니 잠깐 맞잖아는 뭐야? 못 믿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게 이의 스피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팀원도 의심을 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모니터링 환경이라는 거는 진짜 어려우니까 이게 혹시 뭐 플랫폼의 문제인가? 이래가지고 플래그를 들어봤는데도 똑같더라고. 이게 주파수로 따지면 거의 뭐 50Hz 뭐 이쪽에 서브 베이스라고 부르는 이 대역이 엄청 큰 건데 아까 이의 말대로 욕심을 좀 부리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음원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어폰으로 듣고 조그만한 스피커로 듣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음원인데 애지간한 기기들의 재생 한계를 넘어가는 믹스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편성이고 웅장함을 의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닌가. 보컬 믹싱도 톤 같은 것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을이 갑자기 빡 들어와 볼륨이. 근데 만약에 가창자가 그렇게 불렀으면 조금 줄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오토메이션을 그렇게 했다면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닐까? 그치.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오토메이션을 하셨을 텐데 너무 극적으로 연출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 나는 보컬 튠이 이 노래만 유독 각지게 돼 있는 부분이 꽤 귀에 들린다고 생각했어. 듣다가 약간 위화감이 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정확히 어디라고 꼽을 수가 없는데 듣다가 방금 뭐야? 이러면서 보면은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 사실 저도 네버엔딩 스토리 하나 있거든요. 아까 약 목으로 부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 거기에 더해서 로우컷이 좀 심하게 돼 있는 느낌? 보컬이. 그래서 그 두 개가 더해지니까 발성 자체가 떠있는 발성처럼 들려. 보컬의 무게감이 많이 좀 라이트해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구절마다 달라요. 아 그래? 자세히 들어보면 소절의 앞쪽에 낮은 음들이 있는 애들은 저음이 확 나와. 나는 그걸 이제 후렴에서 느꼈거든. 일정 음가 이상 올라가면 갑자기 로우가 날아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재밌네요. 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뭐 얘기 막 해도 됩니까? 왜 막 해보세요. 여기는 너의 동무대야. 당신의 필드야. 10월 4일에 도입부를 굉장히 즐거웠는데 처음에 이제 보컬이랑 피아노랑 딱 나오잖아요. 그때는 청자하고 보컬이 굉장히 멀리 있어. 리버브도 많고 보컬도 작아서 멀리 있다가 인트로 파트가 끝나갈수록 가까이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코러스가 탁 나오거든요. 좌우에서 코러스가 탁 나올 때는 리버브가 확 줄어들고 메인 보컬이 엄청 앞으로 나와. 추억해 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사에 그쯤에서 다른 악기들 들어오면서부터는 정상적인 스테이지로 돌아오는 느낌. 그래서 마치 인트로에서 보컬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기분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오호. 거리감을 오토메이션 했다 이거지?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나는 구름의 그런 것들이 드러났으려나 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배드 타이밍 우리 얘기할 때랑 비슷한 적이네. 특히 이가 그때
때 그 보컬에 대한 디테일을 많이 극찬을 했었잖아. 맞아. 그게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 그래서 내가 이게 편곡자의 어떤 색채가 되게 묻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재밌다. 다른 거. 또 롤러코스터는 아이유하고 원슈타인의 보컬 레벨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원슈타인은 세션처럼 나와요, 보컬이. 근데 아이유는 메인 보컬처럼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유튜브 음원 틀어놓고 아이유 파트 듣다가 클릭해서 원슈타인 파트쯤으로 넘어가 보면 보컬이 엄청 작아져. 위화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것도 의도했을 수도 있죠. 궁예질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지까진 모르겠지만 그냥 궁금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 또 네모의 꿈 같은 경우는 진짜 병적으로 모든 악기에다가 막 비트 크러쉬 같은 것도 박아 넣은 것 같고. 아, 그러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8비트 소스라고 하는 것들. 칩튠. 비트 크러쉬나 언더 샘플링이 막 엄청 돼 있고 의도적으로 이제 악기들의 스테이지도 작게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아. 8비트 음악에 맞춰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네모의 꿈 진짜 좋게 들었네. 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거든. 나도 재밌었어. 마지막 꼭지죠. 앨범의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앨범 아트라든지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혹은 또 어떤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봤어요. 발매 전에 콜렉트콜 전화 그 프로모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거기다가 전화를 걸면 미리 듣기 서비스처럼 이제 아이유가 무반주로 일정 부분 부르는 걸 들을 수가 있었다고. 정말 귀엽더라. 그런 건 진짜 레트로한 느낌에 맞게 프로모션한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 그거는. 만점짜리 기획이다. 왜냐면 일단은 리메이크가 어쨌든 옛날 곡을 갖고 오는 거잖아. 그 레트로함에 대한 연결성이 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던 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자주 하는 그런 수법은 아니잖아. 자주 하는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수법은 조금 수법 너무 아니 악해 보이잖아요.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니까. 오케이. 그 방법을 여기에 대입할 생각한 것 자체도 마케팅팀의 성과급이라도 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다. 단가가 얼마나 들지 되게 궁금했거든. 그래서 알아봤는데 의외로 얼마 안 들더라. 아 그래?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ARS가 나오게 만드는 게 월에 한 7에서 20만 원 정도 든대. 그 다음부터는 사용량에 따라서 종량제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화를 10만 명이 거기다 걸면은 1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온대. 우리도 나중에 하자. ARS를? 3위 욕해주는 거예요? 3위 거기다가 욕해주는 거지. 욕쟁이 할머니가 뭐야. 아무튼 간에 합쳐가지고 한 500만 원 언더 나왔을 것 같거든? 진짜 많이 나봤자 1000만 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이면 되게 싸게 재밌는 프로모션을 한 게 아닌가.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그 바이브였나? 노래가 시작이 01019 막 이렇게 시작한 노래가 있어. 그것도 뭐야? 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전화 걸면은 지금처럼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는 거야. 아이유처럼. 근데 사람들이 전화를 잘못 거는 거야. 비슷한 번호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그 노래를 아예 내려버렸어. 참 의도는 좋았는데. 콜렉트콜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뮤비?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네모의 꿈 티저가 마인크래프트란 말이죠. 그걸 보고 노래를 들어서 더 호였던 것 같아. 8비트로 만들어진 의도들이 티저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납득이 돼. 현 시대에 맞는 네모의 꿈이라는 생각은 들었어. 맞아. 티저는 진짜 귀엽게 봤어. 3회 의견에서도 재밌다고 느낀 게 옛날 네모의 꿈은 디즈니 동화 같았다며. 그 시절에는 디즈니 영화들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요. 근데 요즘은 마인크래프트잖아요. 딱 대비가 되는 느낌? 방향성이 진짜 잘 잡혀 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 가사도 뭐 좀 개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간신문이 원곡이었는데 그걸 스마트폰으로 바꿨다고. 맞아. 디테일이 잘 들어간 거지. 나는 그것도 진짜 좋았어. 앨범 아트 이렇게 아이유 합성해가지고 원곡의 앨범 커버를 패러디한. 그렇지. 그런 게 난 재밌었어요. 내가 서태지 앨범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곡을 리메이크를 할까. 수록곡이 한 10개 되거든. 그런 거를 친구랑 같이 토의하기도 하고 야 어떤 걸 리메이크 했을 것 같냐. 뭔가 우리끼리도 그게 놀이가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던져줬을 때 그치. 재미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완벽했다. 파헤치는 즐거움이 있었어. 맞아. 나는 이제 트랙 티저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 요즘에 레트로 열풍 이런 게 불면서 4:3 비율로 찍은 영상이나 빈티지 캠코더의 색감을 재현해가지고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근데 이제는 슬슬 유행이 좀 저물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 이번에 아이유도 윈도우 98 스타일의 영상에다가 트랙들 제목 하나씩 보여주는 비디오도 있고 했었는데 거기서 오는 신선함이 좀 떨어지더라고. 약간 기만 아닙니까? 90년대 감성의 레트로한 느낌의 영상들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곡이 2000년대에 나왔단 말이죠.
버디 뭐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싸이월드 뭐 이런 감성으로 갈 수도 있었겠다. 아이유가 이거를 한 게 별로였다 이런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니고 이 다음에 올 유행이 뭘지가 궁금하더라고. 이 4대3 빈티지 열풍 다음에는 뭐가 올까? 월드컵 시절로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더 뒤로 가. 막 음방울 자면. 아, 미팔군 있잖아. 뮤비인데 무성 영화가 유행해. 음. 뮤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버엔딩 스토리부터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되게 병적으로 막 소품들 같은 거 열심히 구했더라고요. 그런 건 좋았어요. 병적으로 구했는데 좋다 그러니까 까고 싶은데 마지못해. 아니야. 저는 누군가의 편집증적인 모습 좋아합니다. 아, 그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니까. 극찬이지. 그치. 그리고 정말 잡스러운 여담인데요. 아이유가 이렇게 남주를 쳐다봐요. 남자 주인공이 만화책을 얼굴에 이렇게 덮거든요. 쑥스러워하면서. 거기에 있는 만화책 드림이라는 야구 만화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반갑긴 해. 오케이. 인정. 추억이 조금 새록새록 떠올랐던. 이 뮤직비디오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오마주했다는 얘기를 읽었는데 안타깝게도 안 본 영화라서 스토리가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 이게 무슨 얘긴지. 원작은 이제 로맨스 영화인데 남자가 시한부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건데 원작하고 내용은 달라요. 그렇군요. 굳이 원작을 몰라도 딱히 상관은 없는? 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화를 안 봐서 그렇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였다. 아, 나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감정선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어. 남자가 너무 회피형이야. 개인적 감상인데요. 남주의 회피 기동이 거의 LN급이란 말이죠. 아, 예. 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역한 모습을 강제로 막 대면하게 만들어.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그거 보고 있는데. 회피형이십니까? 제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혐오가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오면서 고치어 나가고 막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약간 상기시키는. 뮤직비디오를 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한 명이지 않을까. 특이한 포인트에 되게 감명을 받은. 저는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는 저는 한마디도 없고요. 저는 이제 미인의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메인이죠, 사실.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이 원곡이 남자가 여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 여자가 이걸 부르니까 내 입장에서는 원곡이 이제 깊게 박혀있는 상황에서 대입이 안 되는 거야. 노래만 들었을 때. 미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사전적 정의로만 따지면 성별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 노래에 박혀있는 속성이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대입이 안 됐는데 초장부터 딱 남자인 거를 받고 시작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편견이 다 사라졌다. 거기서부터 난 일단 그 쾌감을 느꼈어. 반전 영화를 볼 때 어떤 그 쾌감. 뮤비 초반부터 이제 느끼고 시작한 거지. 뒤로 흘러가는 흐름이 도파민 가득 찬 상태로 쭉 봤다. 그게 또 되게 자연스럽고. 캐스팅이 정말 완벽했다. 차은우가 그 상대 역으로 나오잖아. 그 역할에는 차은우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얼굴에서 3분 내내 빛이 나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얼굴이 등장한다. 존재 자체로 후광이다. 이런 역할에 차은우 말고 누구를 또 쓸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뮤비를 보고 나서 들었고, 한편으로는 나는 뮤비 감독님이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거든. 차은우를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 비주얼은 정말 압도적인데 연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배우는 아니잖아. 난 모르겠다. 또 시작했다. 그런 특성을 가진 배우를 기용하면서 작품성을 해치지 말아야 되잖아. 되게 어려운 퀘스트란 말이지. 차은우가 연기를 하면 작품성을 해친다. 어려운 연기를 요구하면은 이게 작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오늘 안 나오나 했다. 자, 근데 이 차은우가 표정 연기를 하는 장면을 마지막에만 딱 몰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뭐 얼굴에서 빛이 나든 뭐 마스크를 쓰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장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차은우라는 배우의 장점만 쏙쏙 골라가지고 뽑아먹고 단점은 다 가려준 그런 연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감독님이 대단히 생각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뮤직비디오 프로덕션도 다 바밍타이거 쪽에서 오. 진행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프로덕션 그룹이야.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바밍타이거가. 그거 어땠어? 엔딩에 태블릿 광고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아, 그거는 나는 솔직히 약간 뇌절이라고 생각했어. 굳이? 나도. 난 너무 완벽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다 봤는데 광고로 끝내버리는 게 이거 그 왜 드라마들 많잖아. 파리의 연인. 파리 연인이라든지 그 송중기 나왔던 거 뭐냐 그거. 아, 재벌집 막내 아들. 맞아. 재벌집 맞아, 막내 아들. 맞아. 그런 것 마냥 괜히 기분이 좀 더럽더라. 내 완벽한 예술 작품에 본인 스스로 먹칠을 하다니. 거기까지가 의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긴 했어. 오. 셀프 반달리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나랑 안 맞네요. 나도 근데 별로였습니다. 그거는. 재밌게 들었어 그래도. 아, 너무 좋았어. 이렇게 고정관념 깨는 거 너무 좋아해. 마지막으로 마케팅은 아니긴 한데 앨범 자체가 개 중에서 제일 편곡 같은 것도 그렇고 현대적이긴 하더라고. 맞는 것 같아.
같아. 꽃갈피 하나나 둘보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다 현대적으로 변한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미적지근한 평을 보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 예전 것들은 훨씬 더 레트로한 느낌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막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하니까 요번 거는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비슷해가지고 덜 흥미를 느낀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어. 공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앨범을 폭삭소가수다랑 연결을 좀 지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리메이크 앨범을 했으니까 연결 짓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굳이 따지면 꽃갈피 1, 2 쪽이 조금 더 폭삭소가수다 쪽이지. 그것도 맞긴 해요.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결 지은 것 같긴 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입하기에 좋은 앨범이지 않았을까, 타이밍상. 그러고 보니까 네버엔딩 스토리 뮤직비디오의 미감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거는 있네. 의도적으로 시기를 조율했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는 했을지도.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아이유의 꽃갈피 셋 앨범을 심층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아쉬운 걸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외에 모든 건 다 너무 좋았어. 오늘 얘기한 것 외의 것들은 다 좋았다. 워낙 대단한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기존 작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한 건데 전체적인 우리나라 음반의 평균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최소 3.5, 4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앨범이어서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꽃갈피 셋이라는 앨범 자체가 미션이 어려운 미션이야. 2000년대 이후의 앨범을 리메이크한다는 거는 애초에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다. 아니 회피기동이 뭐 이래? 일바이병장이라고 불러야겠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아이유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하다 못해 존경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아이유의 모습이 다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지. 팬의 입장에서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희 영상의 특징인데요. 1이 얘기를 할 때는 신나서 본인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꼭 아우트로쯤 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미안해하는 얘기. 그러니까 수습하는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쉬운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보는 사람들이 이 아우트로까지 안 볼 확률이 높아. 그것도 맞아. 근데 꼭 맨 뒤에 얘기해. 맨 뒤까지 본다는 건 이미 우리를 꽤나 좋아하는 거거든? 이거는 근데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것도 있어서. 오케이. 좀 안타깝지만 3이 편집으로 좀 어떻게 잘 살려봐요. 알겠습니다. 3은 어때요? 1이 별점 아닌 별점을 매긴 김에 만약에 별점을 매긴다면? 저는 3.5일 것 같습니다. 성공 6에 실패 4 정도인 것 같거든. 그래서 한 3.5점 정도 주면 딱 좋지 않을까. 나도 비슷한 것 같아. 3점 아니면 3.5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곡들은 그래도 좋았고 어떤 곡은 여전히 아쉽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유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지 않을까? 그럼. 순위도 높아 지금. 이렇게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도 해보고 점수도 약식으로 매겨보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아이유 앨범 안 들어보셨다면 같이 들어보셔도 좋고, 이미 들어보셨다면 느낀 바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나와 같이 다음번 앨범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